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 한마당 변순복입니다. 오는 화요일 저녁에 여성들을 위한 문화축제가 열리는데요. 제1회 서울 여성문화축제가 서울 청계천 부근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앞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여성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 이런 제목의 이번 행사는 상상 스톱 언니가 간다 이런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다양한 공연과 유관순 등 역사 속의 여성을 옷차림으로 재현하는 이색 행사와 함께 팔찌 만들기도 있고요. 또 체험 행사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서울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묻고 또 다른 세상을 꿈꾸는 상상의 힘으로 여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자는 취지로 기획됐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역할과 행복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좋은 문화 행사가 되겠죠. 자, 문화 한마당 일요일에 만난 사람 오늘 만나봅니다. 문화예술계의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순서 일요일에 만난 사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0년째 자치통감 완역에 몰두해 오신 중앙대학교 사학과 권중달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흔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쩜 그렇게 자치통감에 대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요. 꾸준히 할 수 있었을까.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이 10년이란 시간, 이 세월에 투자하시면서 그 학자로서의 뭐 책임감, 소명의식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10년이라고 하는 게 길기도 하지만은 네. 사실 10년에 이걸 완성한다면 참 짧은 기간에 완성한 거죠. 그런가요? 자치통감을 쓴 사람은 이건 19년이나 걸려서 썼죠. 사마광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현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대가 사회가 너무 경박해 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것은 결국 역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좀 무게가 있다 할 거예요. 좀 과거도 돌아보면서 신중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무슨 뭐 학문으로서의 문제 또 문화산업으로서의 문제 이런 것도 물론 덧붙여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저를 붙들어 매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에는 그 많은 역사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를 해오는데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고 나도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또 자긍심을 부채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역사 공부를 해보면은 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미친놈도 역사는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정말 지혜 있는 역사가 천재인 역사가를 기다려야 역사는 기록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만들었지만은 그것을 그러한 기록이 없으면은 그 행동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기억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기록되어져야 후세에 전달될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사를 놓고 보면 북방민족의 활동이 대단히 말하면 위대했고 또 역사상의 훌륭한 뭐 업적도 남기고 그랬습니다만은 중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항상 얻어맞으면서도 기록은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오늘날 중국이 그 자기네들이 아시아의 종주국인 것처럼 얘기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 사마왕이 자치통감을 쓸 때도 당시 신종이 이 책의 완성을 위해서 아주 그렇게 후원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날 도서관 가보는 것은 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지만 옛날에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비밀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비밀이기 때문에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지배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종은 자치통감을 사마왕에 쓰게 하면서
황실내에 있는 모든 비밀 도서관을 갖다 전부 개방을 해줬습니다. 이건 오늘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 그 당시에는 거군요. 파격적이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예. 예. 자, 이제 번역은 다 끝나셨습니다. 아주 그 방대한 양을 선생님은 그 10권씩 한 권으로 해서 31권으로 이제 출간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8권까지 나왔고, 예. 이제 곧 이제 9번째 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곧 나오게 되면 이번에 이제 4권이 나오니까, 네. 13권, 14권이 나옵니다. 네, 31권까지 나오려면 이제 조금 더 기다려야 그렇습니다. 되는데요. 네. 저도 서점에 가서 선생님 이 자치통감 완역하신 걸 보면서 참, 뿌듯했습니다. 제가 쓴 건 고맙습니다. 아니지만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근데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 어려움이 컸을 것 같아요. 한 문장을 놓고도 단어를 놓고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얼마나 그 고민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 그 번역이라고 하는 게 외국 같은 제2의 창작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은 말의 그냥 일반적인 뜻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 속까지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말로 어떻게 이제 표현해 내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외국에 하고 우리나라 말과의 완전히 일치하는 단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해 줘야 원 저자의 뜻을 갖다 말하면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 길게 설명할 수도 없고 없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 그래서 네. 사실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를 모르는 어려움보다는 우리말을 찾는 어려움이 더 많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의역도 하셨어야 하는군요. 네, 근데 이제 의역도 경우에 따라는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원문과 너무 이게 동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네.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의역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참 결정하기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번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또 후지들이 공부하면서 후학들이 공부하면서 또 논란의 여지, 숙제는 던져질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책을 하면서 우리 후학들이 이걸 토대로 해서 좀 열심히 토론을 좀 해줘라. 예. 그래서 그 단어보다는 이 단어가 더 낫지 않느냐는 주장도 하고 왜 그러냐 하는 해서 이것이 우리말을 발전시키는 말하면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같이 참여하신 분들도 이런 그 고민을 같이 나누시지 않았겠어요? 예, 당연합니다. 어떤 분들이세요? 당연합니다. 이제 뭐 대체로 저한테 와서 함께 한 사람들은 중국사를 전공하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고 제 제자꼴 되는 사람들인데 늘 만나서 이 문제를 토론을 했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토론해서 결론이 안 나니까 제가 아주 매주에 한 번씩 강의를 했습니다. 예. 강의를 하면서 토론을 했죠. 또 가르치면서도. 그렇죠. 그렇게, 예. 예,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하도 많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그렇게 해당될까요? 뭐 거의 많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예를 예. 들어서 우리나라에선 전쟁을 하면 승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승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무미건조한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원문에서는 성을 쳐들어가는데 상대방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들어갈 때는 들입자를 씁니다. 예. 그다음에 저쪽에서 저항이 심하면 이길 극자를 씁니다. 예. 그다음에 아주 들어가서 완전히 무너뜨리면 함자를 씁니다. 네. 그다음에 뭐 사람을 싹 죽이면 도자를 씁니다. 예. 이렇게 글자 하나를 가지고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어떻게 간단한 단어로 표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네. 참 어려웠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고요. 선생님이 이번에 그 31권 그 목차를 제가 보니까 1권은 전국시대, 2권, 3권, 4권은 전한시대, 5권, 6권, 7권은 후한시대, 8권은 삼국시대, 또 9권에서 12권까지는 진나라 시대, 13에서 14권까지는 남북조 송나라 시대, 15번째 권에는 남북조 제나라 시대, 네. 그리고 16에서 17권에는 남북조 양나라 시대,
18권에는 남북조 진나라 시대, 19번째는 수나라, 또 20에서 22번째까지는 당나라, 23에서 27을 역시 당나라, 그리고 5대 후량 시대, 5대 후당 시대, 그리고 5대 후 진후한 시대, 그리고 31번째는 5대 후주 시대, 32번째는 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제가 보고 지금 빨리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 자치통감의 내용적인 면들을 짚어봤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한나라 시대 동아시아 왕조의 모델이 만들어졌다를 말씀하셨는데 한나라 때 만들어진 왕조의 모델은 그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왕조의 모델이 돼서 뭐 근대 이전까지 계속됐다 그런 말이 되겠죠. 이 자치통감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기록이 돼 있을까요? 이제 사실은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뒤를 이어서 바로 한나라가 됐는데 한나라의 그 고조인 유방은 사실은 거의 평민이다시피 한 사람이 황제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통일한 사람들은 거의 신분적으로 같았죠. 예. 그러니까 황제가 됐다고 하지만 황제가 된 맛을 하나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래서 이제 여기서 숙손통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예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확정을 합니다. 황제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절을 해야 되느냐, 황제의 자리는 어느 정도 높아야 되느냐, 네. 황제가 들어설 때는 신하들이 어떻게 줄 서 있어야 되느냐, 절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확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숙손통이 그때 공자의 고향에서 선비들을 데려다가 이걸 가지고 연습을 시킵니다. 네. 연습을 시켜서 연습을 다 한 다음에 유방 보고 황제 보고 나오라 그래서 이제 그 의례를 한번 쫙 했더니 유방이 하는 말이 이제야 내가 황제된 맛을 알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그런 황제에 대한 의례 문제라든가 그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천안시대에 거의 확정이 되고 후후에 조금씩 고쳐지긴 합니다만은 동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 또 중국엔 청나라 시대까지 거의 일관되게 말하면 전해져 내려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제왕화계 교과서로 불리는 사마광의 자치통감 전 294권을 10여 년에 걸쳐 완역해서 31권의 분량으로 출간하고 계신 중앙대학교 사학과 권중달 명예교수 모시고 말씀 듣고 있는데요. 노래 하나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가 노래합니다. 세계는 친구. 서울, 뉴욕,
네, 문화예술계 화제 인물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일요일에 만난 사람. 오늘은 자치통감 완역에 몰두해 오신 중앙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권중달 교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 동아시아 왕조 체제의 원리는 한고조 때 숙손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동양 사회가 이 유교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하는데, 유교는 이제 춘추 시대에는 제자백과 가운데 하나인데 어떻게 유교가 동아시아 사람들이 지배하게 됐을까? 또 우리나라도 또 유교 문화 영향을 깊이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관심이 큰데요. 자치통감에는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어떤 기록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자백과 춘추 전국시대의 제자백과에 크게 뭐 8개, 1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크게 얘기하면 중심부의 유가, 그리고 그다음에 양장유역의 초나라 지역의 도가, 그리고 법가, 이렇게 3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시황은 법가를 가지고 중국을 통일했는데 그러나 15년 만에 망했죠. 망하고 나서 다시 재통일을 한 그 유방이나 이 한나라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법, 어떠한 사상으로 통일할까 하는 것이 커다란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가로 통일한 것은 성공했지만 바로 망했고, 도가는 또 무의자연이라고 하니까 이건 국가체제로서 맞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유가를 선택을 하는데, 유가는 자연적인 질서를 인간 질서로 옮겨놓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유가 사상에 의해서 황제에게 충성을 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이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걸 통치력의 저약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고생 안 하고 경찰력을 들이지 않고 형벌을 많이 주지 않고도 국가 통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교를 선택한 이제 원인이 되는데요. 그럼 방법은 뭐냐? 이제 그럴 때 우리로서는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효렴과라고 하는 걸 둡니다. 효도를 잘하고 또 염치 있는 행동을 하고 이런 도덕적인 사람을 한 군에서 한 명씩 뽑아라. 그 사람한테 관리를 시키겠다. 관리가 된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관리를 시킨다. 그것은 말하면 관리를 등용할 때는 능력을 봐야 되는데 효도하고 염치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 국가 정책으로 씀으로써 관리를 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관리가 되려면은 효도하고 염치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 유가 사상을 공부하고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것이 유가 사상을 전체적으로 말하면 전국적으로 퍼뜨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정책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후에 권력도 유가 사상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고, 그 권력에 의해서 말하면 유가 사상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동아시아의 말하면 하나의 사상적 바탕이 됐죠. 권력과 관계되지 않은 사상의 전파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이 사마광도 이제 자치통감의 정치가로서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7권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사마광이 말씀드립니다. 이 대목이 나오는데요. 주역에서는 수고를 하고도 겸손한 군자는 끝맺음이 길하다고 했습니다. 자, 사손손은 공로를 세우고도 내세우지 않아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였으니 그를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그 충언을 하거든요, 왕에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마광은 당시에 유가 사상이 보수적인 유가 사상이랄까요? 그런 것이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여기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왕안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신종 때 권력을 잡게 되는데 그 왕안석은 어디 사람이면 강서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마광은 산서성 출신입니다. 오늘날 보면. 그래서
서북쪽 지역 사람들이 그동안 권력을 잡았다가 강남 지역이 경제적으로 부흥하면서 이 사람들이 과거 시험에 많이 합격하고 또 그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따라서 권력을 잡게 되자 그 사람들은 서북 지역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그런 법률 체계에 반항을 하고 예. 그것을 새로운 법률 체계로 만들려고 하죠. 이것이 신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안석에. 그런데 사마강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고 점진적으로 고쳐나갈 것인데 그렇게 배란간에 뜯어 고친다고 해서 사회가 잘 되지 않는다. 예.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사망이 말씀드린다 하는 것도 역시 바탕은 전통적인 육아 사상의 바탕에서 겸손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세종대왕께서도 이 자치통감, 이 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백성들에게 이 책을 쉽게 읽히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었더군요. 예. 예, 그래서 자치통감 훈의를 편찬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정권이라고 하는 건 배다. 황제도 그 배 타고 있고 관리도 그 배를 타고 있다. 그럼 예. 배를 움직이는 건 물인데 물은 바로 백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동양의 전통적인 사상인데 세종대왕께서는 이제 그 조선 왕조를 갖다가 이제 말하면 안정시키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면 관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말하면 목민하는 거죠.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 백성들이 잘 다스리면은 그 배를 잘 띄워주지만 백성들이 화가 나게 하면 이제 풍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들에게 이 자치통감을 읽히기 위해서 훈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까지 아직 생각했다고 보기보다는 관리들로 하여금 훌륭한 관리가 되어서 백성들을 무수화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에서 아마 관리들에게 이 책을 번역해서 훈의를 만들어서 나눠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자치통감 훈의의 그 세종대왕의 그런 또 깊은 뜻이 담겨져 있네요. 조금 전에 이제 유교와 자치통감의 그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국을 중원 지역에 사는 나라라는 의미로 본다면 이 중국이란 이 한족의 전유물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게 있는데 중국 입장은 또 그렇지 않겠죠? 예, 중국 입장에서는 물론 다릅니다만 중국이란 단어가 이 국호로 쓰여진 것은 1911년 신해혁명 이후의 중화민국 때부터입니다. 네. 그리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이때부터 중국이란 말이 국호로 쓰여지는데 그전에도 중국이란 단어가 있었는데 이때는 보통 명사입니다. 중원 지역에 사는 나라, 중원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 그런데 한족이란 말은 한나라 때에 있었던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족속을 가리키는 말이 한족인데 예. 그 이후에 북방민족 예를 들어서 흉노족이라든가 선비족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족, 강족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중원지역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왕조를 실제적으로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얘기하는 한족들의 전유물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요새 입장이 다릅니다만은 저는 이것은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중원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 동아시아의 어느 민족이라도 중원 지역을 차지하면 중국이 되는 거고 중국이라는 건 중앙에 있는 나라라는 보통 명사로서 참 멋있는 말인데 예. 한족의 전유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근데 중국인들은 이제 중국의 강력 안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 사람들, 또 한인이 아니더라도 중화민족에 포함시키고 국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국적인 혈통이나 혹은 또 중국 문화의 소유자에게까지 적용을 하고 좀 우기고 있는 한편이라고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한족이란 말은 그 자체가 이미 그 혈통 문제를 고려한 단어겠죠. 한나라 때 살던 족속.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민족이 중국을 차지하게 되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런 혈통 문제를 가지고 주장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요새 와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중국 문화를 습득한 사람은 다 중국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 해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동북공정의 기본 틀이기도 합니다. 예. 이 자치 통감이 나타난 유교 사상을 살펴보면서 이 중국의 역사가 중국사가 아니라 당시 또 세계사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이것은 이제 흔히 중국 사람이 쓴 거고 중국 왕조 시대에 나온 책이니까 중국사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한족의 사건뿐만 아니라 북방민족의 사건 또 심지어는 비에트남 사건 이제 저쪽의 그 티베트에 관한 얘기 또 물론 한반도의 고구려 백제 신라에 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세계사란 말이 없죠. 국사란 말도 물론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입니다. 동아시아 세계사. 전체 역사의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한 민족의 역사만 가지고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세계사의 등장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중국이 말하는 중원 지역의 역사는 통일지향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최근에 저는 이제 국사와 이제 국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국가가 있고 나서 국사가 존재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국가가 없으면 국사는 존재하지 않을 텐데. 그러나 사실 국가가 있다고 그래서 모두 국사가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역사가가 그 국사를 국사로 써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는 이제 25사라는 사마천의 사기, 한서, 후한서 이렇게 쭉 해서 25사가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당나라 때 같은 경우에 당사, 당서, 신당서, 구당서가 있습니다만 이게 300년간인데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150년 정도는 당왕조의 그런 정치 권력이 지방까지 이제 뻗쳐나갔지만은 한 150년 정도는 각 지방이 거의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독립적으로 살아가던 분열의 시대조차도 당사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당이라는 그 왕조가 목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니다. 실제로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써줘야지 이걸 당사로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것은 역사가가 그렇게 쓴 거고 우리가 이해할 땐 좀 달리 이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완역하신 그 자치통감을 계기로 역사에 대해서 또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삼화강의 자치통감은 태조 원년 주나라 위열왕에서부터 송나라가 서기 직전인 5대까지 역사를 기록한 294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역사서입니다. 자, 권중달 교수께서는 31권의 분량으로 단계적으로 출간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권중달 명예교수 모시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한마당 저는 변순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